안녕하세요. 마치 이렇게 하니까 부부 같다. 부부 아닙니다. 네. 동료입니다. 동기입니다. 임신 9개월 차 33주 독립이의 엄마가 될 홍여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신 9개월 차 아내를 둔 오대양이라고 합니다. 아기 이름은 동동이에요. 태명이 동동이에요? 동자 돌림. 방송하시는 분 같다네. 아, 그럼 방금 리포트 보는 줄 나 지금 알았어요. 리포트 보는 생전 처음 겪는 거잖아요. 아빠도 처음 겪고 엄마도 처음 겪고 이 임신한 뒤로부터 이 회사 생활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놀랄 것 같아. 왜? 하지 마. 왜? 안 돼. 어떡해. 오늘부터 내일부터 휴식이야. 나 휴식 좀. 그러니까 사실 뭐 없지. 괜찮아요.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진짜 여기까지 아기가 들어차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숨쉬기가 힘든데 막 계속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그걸 계속 막 나 저 숨쉬기 힘들어서 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는 직접 운전을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배가 부르면은 그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최근에서 알게 됐어요. 제가 그 벨트가 안 차진다는 거를 이 와이프가 임신하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트가 왜 필요한지, 그 임산부용 시트가 왜 임산부 필요한지. 시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벨트가 배를 누르지 않도록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거의 9개월, 8개월이 되니까 뭐 아무래도 임산부들은 그 반사신경이 좀 무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들다들기 시작하셨어요? 지난주부터 그렇게 했어요. 네. 이제 그 와이프 직장이 여기서 1시간 반 거리인데 아침에 차를 타고 와이프 집 데려다 주고 거기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회사로 오고 또 다시 대중교통 이용해서 와이프 회사에 가서 데리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이런 과정인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루에 쓰는 거죠. 지난주부터 이제 일주일 정도 하신 건데 할만하세요? 아 이거 힘들어요. 내가 어제 이 소리를 듣고 어디서 힘들다는 소리 하냐 내가 지금 대체 이게 아니 사실 숨을 못 쉬겠는데 대체 물론 그 가장 힘든 건 임산부지만은 저는 당연히 아기 임신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제 내 평생 친구가 하나 는다는 거에 마음만 들떴지 내가 뭐를 자제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거. 또 아내 입장에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늘 있다는 거 이제 저도 의식하게 되니까 언제든지 와이프가 부르면은 이제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냥 옆에 있어준다. 이게 약간 또 오도돼가지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넷플릭스를 본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와이프가 너무 힘들고 하지만 저도 그냥 안타깝게 바라봐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많이 한다고 노력하는데 그 생각이 진짜 정말 많이 고민하지 않으면 이 와이프가 뭘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일일이 나 좀 주물러줘 뭐 해달라고 말하기도 한두 번이지 그거를 계속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럴 때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프지만은 또 그 현실의 삶에서 그거를 무제한으로 계속 주물러주고 물 떠다주고 이러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서로 답답한 부분인 거죠. 무식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나가서 놀면 안 돼요? 어떻게 되나요? 나가서 놀게 되면 아니 와이프도 나 답답하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집안에 있는 건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혼자 나가서 자기만의 자유시간을 만끽하겠다 하면 너무 서운할 수 있죠. 캠핑을 좋아해서 제가 매주 주말에 혹시라도 와이프가 한번 갔다 오라고 해줄까봐 제가 매주 캠핑장 예약을 해요. 근데 진짜? 이제 아마 12시가 넘어가면 오늘 분위기가 못 갈 것 같다면 이제 수수료를 내고 취소를 하지. 와이프가 그걸 알고 있어요? 매주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는 안 하죠. 얘기 안 하면 이제 와이프한테 제가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말 옆구리 찔러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와이프도 최근에 제가 좀 집에서 쭈구리로 앉아 있다는 거를 좀 감진하고 있는 것 같고 언젠가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정말 일반적인 회사고 또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임신한 게 2번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회사 안에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매번 그걸 남자인 상사한테 그걸 얘기를 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매번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것 자체가 본인을 지치게 하는 거죠. 이제 임신을 하면은 배가 가끔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배가 오래 앉아 있으면 이제 배가 땡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그 거의 데스크에서만 일하는 그런 직업인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배가 땡긴 상태니까 점심에 밥을 안 먹고 아예 차에 가서 뒷자리에서 잠깐 누워 있다고 그래요. 이제 안에 휴게실이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저 남편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데리러 가는데 좀 도착이 늦으니까 제가 여기서 6시 출발하면 아무리 일찍 가도 7시나 7시 반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조차도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이렇게 임신이라는 과정이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대를 설득해야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저도 놀랐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뭐 그런 되게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갖고 있고 뭐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임신한 그 여성들을 위해서. 뭐 배려를 못 받아서 힘들거나 그런 적도 있었나요? 아무래도 남녀의 인식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얼만큼 힘든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미식거리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뭐 특정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이제 일을 시키면서 앉아서 하는데도 힘드니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그걸 듣는 순간 더 이상 말을 할 필요도 없겠고 섞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몸도 힘든데 언제나 하고 싶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그래도 우리 조직이 좀 열려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어쨌든 기사를 써서 생산성 있는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어느 순간 제가 되게 퇴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놀랄 것 같아. 왜? 왜? 안 돼. 어떡해. 또 내일부터 휴식이야. 나 휴식 좀. 그러니까 사실 뭐 없지. 괜찮아요. 연출이 아니야. 그래서 날 쓰는 거 아니야. 몰라고. 사악해. 그래서 제가 연차도 좀 있고 잘 해야 되는데 몸은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걸 또 이해해줘서 알아서 쉬라고 말을 해주는 회사도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은 누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은 또 힘든데 내가 또 너무 일에 집중하면 내가 애한테 잘못하는 것 같고 이런. 군대도 되게 12시까지 남아서 막 야근하고 편집하고 막 하면서 일이 임신을 안 했을 때만큼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몸이 힘드니까 미식거리고 그러면서 일은 일대로 안 돼. 애한테는 애한테대로 미안해. 남편은 남편대로 눈치 보여. 남편도 그렇게까지 너는 일을 해야겠냐. 이제는 좀 회사에다 말을 하고 좀 일찍 퇴근을 해라라고 하는데 초반에는 임신 초기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 편집하는데 막 1시, 2시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루는 기다리면서 회사에 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다른 좀 위에 분들을 좀 원망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진이한테도 좀 서운했죠. 조금 그래도 독립을 위해서면 좀 덜 일했으면 좋겠는데 늦게까지 편집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빨리 육아휴직을 했었으면 했죠. 우리 회사는 그런 선배 많지 않은데 이제 남자도 이제 그 아내를 서포트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옛날 선배들은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애나냐, 뭐 우리 다 그렇게 뭐 남자한테 이렇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뭐 그거를 사실 우리 회사에서 스트레이트로 하는 사람이 없긴 한데 술자리에서는 누가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은 우리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 이런 얘기 정도는 간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걸 표현을 하는 거네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위에서 먼저 당연히 임산부는 몇 시 이후로는 근무를 안 시킨다거나 그래서 얘 일은 당연히 누군가에게 분담을 시켜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임산부가 먼저 나 집에 가야 되니까 네가 내일 좀 대신해줘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너무 민폐잖아요. 임신하는 게 동료들한테 미안한 일인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 뭐 모두가 다 겪어갈 일이고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힘드니까 이런 동기들 때문에 꼭 뭐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좀 억제하게 되는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이런 걸 좀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아이를 출산을 앞두고 뭐 기대? 아니면 걱정?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큰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애를 낳더라도 나를 놓지 말아야겠다. 그냥 행복한 엄마가 돼야겠다.
너무 애 중심이 아닌 내가 행복해야 애를 잘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기다리고 순간인데 막상 또 떠난다고 1년을 없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불안감도 사실은 좀 있지 않아 있긴 해요. 이제 막 동료가 책상을 왜 안 치우네 이런 소리 하니까 책상을 빼고 가니? 막 이런 얘기. 농담이라도 하기만 해봐.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얘기들이 많아요. 하기 전에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